우적의 구분이다. 적과 우리의 구분하는 그 전선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 편과 남을 적을 적이에요. 남이 아니고 우리 편과 적이 어디서 구별되는 거야? 라고 그은 금. 그렇죠. 그게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지금 2020년 세계 대란을 통해서 예. 이 금이 그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 금이 어떻게 그어진 거야? 적은 친중 글로벌리즘이죠. 우리는- 글로벌리스트죠. 우리는 가치지향의 국주의 우리가 지금 이제 딱 준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로 나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안에 만약에 친중 글로벌리즘이 있으면 그 적이다 이거. 미국 대통령이건 미국 장관이건 여기 나와 있는 CIA 애들이건 여기 나와 있는 미 대사관 애들이건 네. 그 가만히 보니까 이거 친중 글로벌리즘에 기울었네. 그러면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랑 거의 같게 봐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이 무시무시한 선이라고요. 한미 동맹이 아닌 거지. 그렇죠. 국가 간 동맹은 형식적인 거고 미국의 정치 만약에 위기에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과도제로 미국을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거의 중국과 같은 급으로 미국을 봐야 돼요. 그걸 전제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시무시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명제가 네, 네. 중국. 네. 이제 중국이 아와 피아 혹은 우아적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종중이냐 반중이냐? 정중이냐 반중이냐. 종중이냐? 중국에 혹은 굴복하냐? 아니면 중국에 반대하냐? 반대하냐.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계의 주인이 네. 이게 꽤나 하는 엘리트들의 세계냐 아니면은 빅3 법조 특권 정치인 등등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엘리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과도 카르텔을 만들어서 헤쳐먹는 거냐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냐. 거기서 갈리는 거죠. 갈리죠. 그러니까 가치지향 애국주의는 반중이고 반중이고 그다음에 세계주의는 보통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 각 나라의 네. 보통 사람들. 네. 그다음에 지향하는 세계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살지만 세계 정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그 저기 이야기했던 또라이 교황이 그랬잖아. 교황이 그랬죠. 교황이 유엔을 발전시켜서 세계 정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의 뭐 빅텍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말하자면 실현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앞세운 세계 뭐 글로벌 거버넌스 혹은 세계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이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이러면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온화가 성립 안 하는 세계 관료기구. 관료기구죠. 그러니까 UN 이름이든 WHO 이름이든 WTO든 뭐 IMF든 아무도 온화가 없는 체크 앤 밸런스가 안 이루어지도록 세계 관료기구 띄워놓고 뒤에서 안에서는 이제 저희 큰 손들이 다 주물럭거리겠다. 거기에 중국까지 포함시켰어. 그렇죠. 중국 공산당까지 그 큰 손이죠. 걔들이야말로 큰 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들이 호혜적으로 또 투명하게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 네, 우리 하나하나가 강화됐어. 예. 그러한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가치지향성 없고 그 가치를 경멸하거나 적대시하는 중국,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애들은 왕따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쪽하고 내통하는 자들 거기서 그건 반역이죠. 소위 거의. 말하자면 꿀을 빠는 사람들 반역이죠 거의. 그게 이제 가치지향 애국주의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중국에 대한 관점 달라,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데 대한 관점 달라, 어떤 세계 시스템이 돼야 되는 관점 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멘탈이냐가 또 다른 거예요. 어떤 정신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쟤들은 나는 그 악마 멘탈이라고 부르거든. 그 저기 뭐야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멘탈은. 맞죠. 근데 악마적이죠. 그 악마 멘탈 보면은 결국은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저기 서구에서는 해체주의, PC 분노 혹은 낙인을 찍어가지고 인격 살인하고 그게 PC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악마화시켜서 나를 천사로 만드는
아주 그렇죠. 그게 묘한 PC 분노죠. 네, PC 분노죠. PC는 분노예요. 분노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는 천사인데 왜 남들은 왜 밖은 악마냐? 왜 그렇죠. 저거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죠. 저거 태극기 극우파, 전쟁광, 그다음에 박바, 그 뭐 파시스트, 국가주의자 이렇게 낙인 찍어서 그렇죠. 우리를 적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친일파 이렇게 낙인 찍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을 부추깁니다. 예예. 끊임없이 모든 사실은 인류는 마음속에 죄책감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어느 특정한 집단적인 프레임으로 찍어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정당한 행동을 못하도록 제압을 해요. 눌러요. 나는 저 마음속에 무슨 죄책감 있어? 난 죄책감 없어. 근데 예컨대 내가 백인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인류가 아니라 이제 서방 선진 국가를 보면 서방 선진 국가를 보면 이제 그 식민지 지배나 자기들 중상주의 지배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세계를 막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그 빌어먹을 놈의 조상을 둔 집단. 우리나라는 빌어먹을 놈들이 만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죄책감으로 사람의 뇌수를 확 뭉개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마 멘탈이지. 악마 멘탈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의식을 엄청나게 공격적인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집단적인 반일 종족주의. 뭐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죄책감이 약하니까. 그리고 반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는 죄책감이 약하니까 이제 PC 분노지. 반일, 반미, 수치감. 수치스러운 한국 역사.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죄책감 대신에 수치감을 하죠. 앙심의 수치감. 공격. 그러니까 이게 집단화. 아까 해체주의라는 거는 진실 거짓의 구별 무의미하다. 없다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그다음에 선과 악의 가치 판단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그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 판단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그게 이제 해체주의거든. 그래놓고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 동작 그만. 그게 해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바보 같은 짓이 하지 마. 그래놓고선 여기다가 죄책감 내지 수치감 막 돌려서 막 머리에다가 쟁여놓고 그리고 나선 PC 분도 나는 개념 있는 진보야. 저거는 저기 젠더 차별주의자. 저거는 친일파. 저거는 극우파. 저거는 전쟁광. 저거는 인종주의자. 그렇죠. 죽창 들고 이거죠. 그렇죠. 이게 악마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친중 글로벌리즘의 내러티브예요. 이게 세뇌 내러티브야. 그걸 이제 뭐 올라가면 이미 족보가 다 있죠. 네, 우리 가치지향 애국주의는 어떤 멘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저기 진실과 생명의 그 멘탈이죠. 개인, 독립, 자유, 자연법적 자유, 그 다음에 진실 존중, 그 다음에 그건 가치고 핵심 가치고, 그 다음에 시장과 그 민주주의 혹은 뭐 입헌적 법치주의 이 제도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 실존에 대해서는 신앙과 영성의 그 존중, 그겁니다. 자유와 존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다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아마 이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로 대충 꼽으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좀 더 다 우리가 배우고 내재화시키고 노력하고 강화하자 했는데. 이게 어느 일정한 지금 이런 천하대란의 측면에서 위축되거나 회의되거나 이래 되는데 이거를 다시 각성해서 재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게 그런 건지 모르고 살았는데 상대방이 하도 황당하게 흉악하게 날뛰고 튀어나오니까 야, 이 얘들 누구야? 그랬더니 이거 아니 세상을 그 잘난 놈들끼리 회쳐먹자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집단일세. 조선일보 오나 뭐 잘 나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이러네. 야 니들이 뭔데? 투표장 가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야. 그래, 우리 보통 사람도 한 표고 너도 한 표 임마. 맞아. 한번 붙어볼까?
근데 니들 떠드는 소리 뭔데 보니까 니들 악마 같은 소리 내러티브로 읊고 있네. 조선일보 보세요. 며칠 전에 그 누구더라? 그 동명이인인데 애니 첸이라는 그 미국 교포인데 뭐 이상한 부동산으로 투자한 어떤 아주머니야. 그걸 엄청 띄우는 그 맞아요. 엄청 큰 기사인데 그 아주머니가 비즈니스한 동기가 뭐냐? 죄책감이래. 열심히 저 PC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인터뷰 기사면 당신 정신이 정상이냐? 어떻게 죄책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주장하냐? 네. 당신은 금숟가락 물고 나가지고 그걸로 사업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땀 흘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한다는 결사적인 사업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가지면 100% 망한다. 잘한다. 나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살다 그거는 보니까 비즈니스맨의 기본 자세가 안 된다. 그렇죠. 당신은 비즈니스 처음부터 다시 해. 나 같으면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적겠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논쟁한 걸 인터뷰로 적겠어. 폼나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이자들이 보면 죄책감, 수치감, 반미 수치감, 죄책감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PC 분노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가치 판단 중지시키는 가치 판단을 무효화시키는 해체주의 선동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희랑 못 살겠다. 너희 우리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적과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자, 백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 1월 6일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은 엄청난 아마 그 혁명각이에요. 정민적 정치적 투쟁과 혁명각으로 예.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는 세계 시스템과 이미 멘탈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구도가 되었으니까 올해부터는 특히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코로나 소위 말하자면은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신들의 그 카르텔, 소위 과도제 카르텔을 잘 만들기 위한 코로나가 제압이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 끝이 보이면은 이제는 난이 평정이 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그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예. 숙난화명이라고 우리 저 백모 박성현 선생이 누구로부터 저기 그 받은 아주 좋은 예, 그 아주 훌륭한 그 글입니다. 북글씨가 있는데 예. 그 북글씨라 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떤 예. 분이 어떤 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1인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한 서체에서 예. 그 숙청하다 할 때 숙, 그다음 어지러울 난, 그러니까 난을 난을 평정하고, 평정하고, 화, 평화로울 화, 울명 다 같이 평화롭게 지적일 맞아요. 소통하는 그러한 명은 이제 소통이죠. 소통이죠. 평화롭게 소통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숙난 화명. 예. 근데 저는 2021년에 우리가 사자성어를 한다면 세계혁명 숙난 화명.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되는 시작합니다. 거예요. 예. 8글자. 뭐 아무리 지금 세계가 대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평정할 수 있는 계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말하자면은 화명할 수 있는 서로 그 평화롭게 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처음에는 이 세계 각 국가가 말하자면 숙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내전이 다 일어날 거예요. 미국대로 뭐 우리도 사실은 이제 2021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연말부터 굉장한 말하자면은 정권에서 방어적 무리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기 판사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서 말하자면 세계가 좀 정리가 되고 평화롭게 그 평정되는 그런 걸 이제 시작하는 해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8글자씩으로 정리해 보면 예. 2020년은 병이니까 신체잖아. 예. 그다음에 사회가 지금 다 흐트러져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정치가 침몰해 버렸고 미국은 공화국과 헌법 예. 기본이 지금 위기에 처한 정도로까지 이제 그 그렇죠. 사회가 이제 위기에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체 사회 천하대란 신체와 사회가 다 천하대란에 말려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2021년에는 세계혁명 숙난 화명. 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우리 저기 자, 2020년 마지막 날이니까 예. 이거 꼭 무슨 선문답 하듯이 또 네, 덕담하듯이 그럼,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측면 다 이해를 크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도 이제 그 한자성어로 또 한번 정리해 보고 예, 예. 그것도 재밌죠 뭐.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싸움하고 예, 예. 우리가 이 글로벌리즘에 대한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세계 내전. 예, 예. 저는 세계 각국의 여러 국가의 동시다발 내전이거든요. 예, 그 예, 세계 예. 내전이라 그러는데 예. 코로나에 대한 싸움과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세계 내전이 이게 성격이 굉장히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가장 근본적인 요소 하나는 물리적인 생명이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바이러스와 인간의 생명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 가치와 주권의 문제와 바로 이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과 또 전개돼 나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극복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저보고 같아, 만약에 동일하다. 저보고 표현하라 그러면 동질성과 연결성이 극대화돼 있는 것을 맞습니다. 사람이 네. 감당할 수 있냐 네, 이 게임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인구가 한 5억밖에 안 되고 예, 예. 서로 간에 소통이 별로 없어. 네. 또 물건도 별로 안 왔다 갔다 하고 예, 예. 여행도 많이 안 다녀요. 예, 예. 그러면은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퍼져서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78억 명이 예, 예. 78억 명이 엄청난 교류와 여행으로 엮여 있는 상태니까 한 번 이런 악질적 팬데믹이 일어나면 위험한 팬데믹이 일어나면 78억 개의 심장이 동시 스톱할 지경까지 몰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류가 이런 토폴로지를 이런 상태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예, 예. 그러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WF는 못 감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잘난 사람들이 다 다스릴 테니까 너희 못난 것들은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 이거 아니에요. 친중 글로벌리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딱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레이트 리셋. 오케이. 너희들 다 잠깐 숨 멈춰. 문제인식 그거 하면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멈춰야 돼. 자기부터 멈추라 그래. 대통령 그만두고.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기 전에 문재인부터 대통령직을 멈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재청이요? 황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 보셨죠? 그거 그렇죠. 포스터. 예, 예.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멈춰야 됩니다. 보면서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기 전에 문재인부터 대통령직을 멈춰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읽히더라고. 내가 뺐다 간 건가? 아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친중 글로벌리즘 하는 자들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다 스톱 시켜놓고 다시 리셋하면서 자기들이 쥐락펴락하는 세계를 예. 지금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코로나에 대한 싸움의 내재한 화두는 뭐냐면 78억 명의 인류가 엄청나게 서로 교류하고 여행하는 하나로 엮여 있는 상태.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바이러스 한번 잘못 퍼지면은 한꺼번에 쳐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이런 상태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냐. 이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신이 11개월 만에 나왔다. 이거면 다음번엔 6개월 만에 나와요, 이거. 그렇죠. 감당할 수 있다. 신고만 제대로 해주면. 그렇죠. 발생지에서 신고만 하면 퍼지는데 3, 4개월 시간 벌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랬잖아. 그렇죠. 예. 중국이 제대로 신고만 했으면 퍼지는데 5, 6개월 시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벌써 백신 나온다고. 백신 나오죠. 예. 그리고 오리진을 제대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서 동시에 같이 문제를 백신을 개발했으면 훨씬 더 빨라졌죠. 훨씬 빨라졌죠. 이게 그래서 이런 예. 이 코로나 싸움에 대한 화두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지금의 백신 개발 상태를 보면은 무시무시한 속도예요. 이런 위험은 항상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예, 이제 앞으로는 5, 6개월이면은 백신 나와요. 이게 그렇죠. 처음 해봐서 그렇지 이 방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요번에 11개월 걸렸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능하다. 이 말하는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인 음. 공포로부터 물론 그 병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과잉 공포 이걸 버리고 능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감추고 퍼뜨리고 사재기하고 나중에 가서 다 알려진 다음에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이런 식의 행태가 아니라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신고해서 인류적 차원에서 딱 대응이 될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예. 인간이 78억이 아니라 200억 명이 되더라도 예. 서로 간에 엄청나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더라도 예. 팬데믹에 대항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이슈 해결. 두 번째 이슈. 자,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싸움이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의 취약성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냐거든. 예. 근데 이게 이제 세계 내전도 똑같아요. 예. 여기에도 취약성이 있잖아. 이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냐요? 이 지금 미국의 국가 위기 빠지고 한국의 정치 침몰 이게 이 취약성이 있다. 이 취약성은 뭐라고 정리하실래요?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 뭐 5G로 이렇게 있는 개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빅3, 그다음에 지식청 이 사람들이 해체주의나 PC 분노나 죄책감 같은 것들을 선동하는 일종의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마적 내러티브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침투까지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섬기고 내장해서 하는 그런 공화국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던지고 그렇죠.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내전, 예,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세계 내전도 똑같단 말이죠. 이거 가만히 보면 네. 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왜 침투할 수 있어? 혹은 빅3가 왜 저런 황당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어? 따져보면 우리 자신이 컴퓨터, 뭐 스마트폰, 5G 이런 거 가지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에고. 그러니까 자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아들이 예. 이 빅3가 막 우리를 세뇌하는 내러티브를 뿌려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침투해서 사회 곳곳을 잡고 흔들라 그러고 이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냐? 그렇죠. 예. 과연 대응할 수 있냐? 대응해야죠. 할 수 있고 예, 해야죠. 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죠.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팬데믹 중국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예. 요번에 이 정치 위기, 예. 국가 위기도 그렇고 세계적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결국은 지금 문명에 도달한 인간이 지금 문명에 내장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동일한 성격의 화두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동일한 맞아요. 성격의 화두. 팬데믹을 대응하는 백신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내렸는데 우리 공동체에서도 악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현대 문명을 섬기고 행동할 수 있는 정신적인 혹은 정치적인 정치 심리적인 백신을 어떻게 내장하느냐 그리고 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섬긴다기보다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면서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는 악마적 내러티브 극복하고 중국 공산당 극복해가면서 이 습속, 이 멘탈, 이 심리적 기제 이거를 내면화할 수 있냐? 이걸 아까 백신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사회심리적 정치심리적 백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를 의식과 정치 행동의 그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진중 글로벌리즘의 그 침투에 대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뭘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미 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자면은 다 이제 폭로된 거야. 폭로가 되고 싸움, 내심이.
그러다면은 정체가. 우리가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대 문명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다시 재강화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2020년은 신체 사회 천하 대란. 그렇죠. 1번 중국 코로나 팬데믹. 예, 예. 2번 한국 정치 침몰. 3번 미국의 국가 위기. 예. 2021년은 세계 혁명 숙난 화명. 예. 그 세계 혁명을 통해서 난을 극복하고 예. 다 같이 평화롭게 소통하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예, 예. 그 8글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8글자로 요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싸움의 전선이 이미 다 드러났다. 그렇죠.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지향 애국주의라는 네. 전선이 네. 온 지구에 걸쳐서 다 드러났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로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내전, 즉 다시 말하자면 세계 혁명이 진행된다. 네. 그리고 그때 친중 글로벌리즘은 적이고 가치지향 애국주의는 우리고 네. 적과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입장 다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세계 시스템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입장 다르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입장 다르고 예, 예. 멘탈이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4개 차원에서 적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 예, 예. 이제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세계 혁명 숙난 화명의 한 해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근사한 정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철학화해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 예. 코로나에 대한 싸움도 결국에 가서는 지금과 같은 78억 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내장된 약점, 즉 네. 사람들 사이에 너무 이게 많이 얽혀 있어서 한 군데서 바이러스 터지면 이게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순식간에 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약점을 우리가 해결안을 찾았냐? 이런 문제거든. 해결안 찾았다요. 찾았다죠. 그 다음에 이 친중 글로벌리즘과의 이 그 세계 혁명급 투쟁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고 현대 문명에 뭐가 내장돼 있냐? 사람들이 전부 개인화돼 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잘못 빼딱하면 전부 개돼지로 타락하는 문제가 내장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았냐? 그렇죠. 저는 절반 찾았다. 혹은 주춧돌 찾았다. 답에 그게 뭐냐? 지금 문제를 친중 글로벌리즘 대 가치지향 애국주의라는 문제 그 전선으로 예, 예. 그 전선에 걸친 싸움이다라는 그 깨달음이야말로 이미 답 나온 거다 이건. 그렇죠. 예.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참 마지막에 밉살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백신 참사에 따른 해롱해롱 행보를 한번 보죠. 해롱해롱입니다, 정말. 네. 이게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586 정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코로나 독재를 탐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중국이 뒷전에 있다. 중국을 섬기고 뒷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은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첨단 백신 입도 선별 안 했지. 안 하지. 예, 정신이 딴 데 나가 딴 데 있는데. 다니고 그리고 자칫하면 자기 뒷배 봐줄 중국으로부터 한 소리 들으니까 한 소리 듣거나 외면을 야 우리 백신 안 쓰고 임마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건 정말 재밌는 현상인데 말도 안 되는 현상이고 재밌습니다. 그 지금 미군이 우리 주한미군이 예, 다 백신 놓고 있죠. 백신 놓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정부 질본에서 그 대통령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질본에서 물론 뭐 명의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질본에서 저기 우리 가출사 요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놓지 마. 그리고 그 백신의 안전성 이런 거 우리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첫 공문을 띄웠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고 비난이 빗발치니까 빗발치니까 뭐 그냥 마치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알아서 하자고 알아서 뒤로 뺐지.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철저히 중국을 의식을 해서 예, 중국 의식한 거예요. 중국을 의식을 해서 맞아. 저기 초딩 수준의 게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중국을 섬겨야 되고 백신도 처음에 중국 백신을 이용을 한다고 많은 이야기 했듯이 중국을 의식을 해서 예. 마치고 되면 또 중국에서 또 한 대 얻어맞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근사하게 그냥 공문에서 아주 포멀하게 딱 보내고 나온 뒤에 진핑이 형님 어. 이 공문 마음에 드시죠? 네, 열심히 마음에 하시오. 드시죠? 이거 그런 거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한미 동맹이 아닙니다. 그 주한 미군 공동 연합 그 군의 요원이란 말이야. 네. 대한민국 그 일종의 저기 뭐 지혜법권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아니, 생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거기가 같이 그러면은 어울리는데. 같이 접촉을 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미군은 맞고 가출처는 안 한다. 그러면 가출처를 분리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내가 보니까 그걸 뭐 이 정부가 그걸 그러니까- 몰랐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중국을 의식을 해서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이 한국인의 일부 한국인이겠죠. 예, 예, 예. 이 그 무지막지한 비열한 이 개돼지 근성이 어디서 나오냐? 예, 예. 잘 나가는 유명 제약회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로비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제 초특급 정보입니다. 로비 내용이 뭐냐? 대통령 각하 지금 중국 백신을 한국에 들여온다는데 저희 회사한테 그거 대리점권을 주십시오. 돌아버리겠다. 매출 몇 천억씩 몇백억씩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뭐야 한국 제약회사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실 오래된 제약회사도 아닙니다. 내가 뭐 실명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참 그러니까 이거 아니 여러 개래요. 그 회사 하나뿐만이 아니야. 여러 개래. 여러 개요 다. 여러 개래요. 왜냐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면 예. 한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쪽에서 확인된 정보예요. 그게 얼마나 같은 제약업계니까 한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파이자, 뭐 존슨앤존슨, 뭐 아스트라제네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잖아요.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가 보니까 한국 그냥 제약회사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돈가방 싸들었는지 뭘 싸들었는지 아무튼 로비하러 줄을 서 갖고 대통령 각하 위대하신 각하님 저희 회사한테 그 좋은 중국제 백신에 대리점권을 주시옵소서 하고서 뭐 저기 아유 본부에 많은 저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 열심히 뭐 그 저기 기웃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왔고 사실 이게 망신인데 망신이죠. 우리 그냥 우리 저 시정 말리면 정말 쪽팔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12월 초에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백신 긴급 사용 허가가 파이자, 모더나 줄줄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확 180도 바꿔갖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허겁지겁 온갖 군데 들쑤시면서 계약했습니다. 횡설 아니야 수준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해. 예. 계약 체결하고 제 계약 체결하고 뭐뭐 할 것을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체결하고 쉼표 찍어놓으면 체결된 것 같았고 그렇죠. 그렇게 떠들잖아요, 얘들. 그렇게 들리죠. 예. 신문 보도를 보면 그것도 사실은 언론에 아무리 그래도 언론이 그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무슨 체결하고 그 책을 한글로 읽혀요. 읽혀. 그리고 컴마하고 이렇게 해서 뭐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모더나에 그랬잖아요, 지금. 모더나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더나랑 계약 체결된 줄 아는데 예. 오늘 날짜로 예, 예. 모더나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예. 협상 중입니다. 협상 중입니다. 약 500만 명분에서 1000만 명분을 예. 그것도 2, 4분기에 공급이 아니라 2, 4분기에 공급 시작입니다. 예. 그 2, 4분기에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예. 10병 해도 그건 맞는 거야. 공급 시작이야. 네, 근데 대통령 근데 청와대는 이제 2월에 백신을 마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주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2월에 뭘 맞춰? 어디 백신 있어? 뭐 중국 백신 한 번 가져오면 되지 뭐. 누가 맞나? 자기부터 맞으라 그래. 그러니까 2월 중으로 지금 1월달에 열심히 저기 노력해서 계약 체결 다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2월달에 도입해서 마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는데 무식하고 무도하고 탐욕스럽기가 말을 못할 지경이야. 말은 무식하고 무도하고 무도하고 탐욕스러워. 탐욕스럽죠.
그리고 아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모를까?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계약을 좀 많이 뭐 한다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약점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뭐 예. 그 지금 약점이 밝혀졌거든요. 투약 양이 어느 정도인가 아직 픽스가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투약 간격도 뭐 3번을 해야 될지 2번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연령을 특히 이게 아마 그 노령층에 대해서 그 정확한 임상 실험이 아마 체계적으로 지금 전개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다른 국가들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기 4월로 빨라야 4월로 4월이다. 그때쯤 결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문제들을 빨리 확정해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그 백신의 그 1상, 2상, 3상 이거의 그 큰 목표가 뭐냐면 예. 그 투약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투약량. 예. 그런데 1, 2, 3, 4 지금 다 끝나간다는데 투약량이 왔다 갔다 왔다 해. 갔다 하죠. 예. 뭐 실수로 좀 적게 나봤더니 오히려 더 효과 좋네요.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약 간격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걸 예. 두 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프라임이라 그러죠. 1차 하고 그다음에 부스터 2차를 하는데 프라임과 부스터 사이에 기간. 이게 2주가 좋냐, 3주가 좋냐, 한 달이 좋냐, 2달이 좋냐인데 이게 또 고무줄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간격이죠. 그래가지고 뭐 3개월이 좋네요. 뭐 이런 소리 나와 지금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는 한 달이라고 3주인가 4주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위험한 연령층이 노인이잖아.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네. 파이저는 놓을 때 예, 예. 100세, 90세 할머니부터 먼저 낳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 맞은 제일 처음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렇죠. 90세인가 예, 돼요. 예. 그 요양원에. 그렇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3상 실험 대상 중에 고령층의 숫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결국 투약 그 1차 투약과 2차 투약의 기간 잘 모르겠는데요. 투약량 좀 더 해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효과는 뭐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60% 나오고 저쪽에서 하니까 90% 나오니까 중간 잡아서 70%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네는 어떻게 되는가?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가 좀 실험을 좀 잘못 샘플을 뽑았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저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냐면 지금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의 총괄 그 장군이 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군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4월까지 빨라도 4월에 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문재인이 복이 좀 있는지 네. 우리가 600만 명분 계약한 존슨앤존슨이 네. 이게 정말 최고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거 한 방만 맞으면 이건 되고 아주 효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존슨앤존슨 600만 분이 2, 4분기에 공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2차 분기 공급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 4분기 한 병이라도 오면 계약은 맞아. 맞아. 6월 30일에 한 병 도착. 그러니까 이게 입도 선별 안 해서 결국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영국이 근데 서둘러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영국이 오늘인가 어제 했어요. 이거 예, 예. 긴급 사용 허가를 긴급 사용 허가를. 그러면 이제 내려줬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할 짓은 뭐냐? 위대한 선진국 영국이 긴급 사용 허가했습니다. 영국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서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이유일 수도 있네. 예,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문재인이 지금 관찰을 이 해봅시다. 백신 참사에 대한 이제 책임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거 유일한 길인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겠죠. 예. 그렇죠. 아이고 뭐 예, 예. 어쨌든 저기 중국제 아닌 영국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잘하면은 2월달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뻥은 영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 한 100만 명 해보고 그 결과 보고서 한 5만 명 해보고 그 결과 보고서 해야 될 거예요 여기. 그렇고 5만 5만 명 정도는 금방 되거든요. 네. 근데 영국자도
영국 자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수입량 입도 선매한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과연 그 정도로 사용이 될까? 왜냐면 영국 자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또 봅시다. 모르겠어요. 네.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흉악한 이 문재인 586 집단의 이런 코로나 독재 폐악질,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우리 정치가 파산한다는 거는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로 이렇게 그 요약이 되는 이 짝퉁 보수가 이게 전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사실 한국 정치가 지금 파산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 독재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인다고요. 못 모이죠. 근데 지금 연락망을 짜서 애국전선을 지금부터 한 7, 8개월 준비해야 돼요. 예. 그래야 예. 때가 왔을 때 들고 나가서 문재인 정부와 586 집단을 심판하고 곁다리로 껴서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도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저기 300년 현대사에서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혁명은 호황기에 온다. 네, 혁명은 호황기에 오는데 준비는 불황기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준비는 불황기에서 혁명은 호황기에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국전선을 지금 이 문재인 백신 참사를 규탄하는 그러한 서명을 통해서 예. 연락망을 짜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하자. www.lisol.kr/s1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